자, 경비업법 17조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17조랑 18조는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도 나오는데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가지고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는 경찰청장, 시청장, 서장은 자, 중요하죠. 세 개 다 나왔죠. 직권으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두 개, 임원, 지도사,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 시험 문제로 나올 게 많죠.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청장, 시청장, 서장 3명 모두 된다는 점 하나.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여기다가 한 명 뭐 더 붙여가지고 이거 한 문제 나오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요청이 있는 경우엔 당연히 가능한데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겠죠. 그리고 경비원만 조회하는 게 아니라 지도사 그리고 경비업자의 임원도 전부 조회한다는 거. 여기도 3개죠 지금. 그럼 뭐 하나 붙여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거 그냥 뭐 사법과 관련된 다른 아무 법인을 갖다 붙여서 법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이 한 문장에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고요. 다음으로 여기는 좀 안 중요합니다. 경비업자는 선출, 선임, 채용, 배치하려는 임원, 지도사,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배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청장, 서장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경비업자는 청장이나 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청장 빠지죠.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건 이 셋인데 경비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건 청장과 서장입니다. 그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시청장과 서장은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냐? 특정 죄로 징역을 살아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통보하는 내용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 통보하는 거지 무슨 죄로 무슨 징역을 살아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를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말하면 안 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결격 사유인지 OX만 말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로 무슨 징역을 살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권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청장이나 서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 임원, 지도사, 경비원이 명령을 경비업 또는 경비업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청장이나 서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3명이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왜냐? 불법이니까 통보하여야 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문에서 이 조문을 묶어 놓으면 이게 17조 하나에 동시에 나온 조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서 그러면 경찰청장이라는 주체는 여기 한 번 나온다는 거.
이거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은 여기 한번 나오고 쭉 시청장과 서장이 알아서 다 한다. 다음으로 18조. 경비원 명부랑 배치 허가. 이거 엄청 많이 나오고 어렵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슨 말이냐? 경비원의 명부와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절차. 명부라는 게 결국 서류죠. 행정적인 절차고 경비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절차에 따라서 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데 다만 있죠, 다만. 밑에 중요하다고 했죠. 집단 현장에 배치되는 일반 경비원의 명부는 배치되는 그 장소에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가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이렇게 띄어쓰기 하고 경비업자는 18조 1항에 따라 다음 장소의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괄호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되는 곳이 행정안전부령에 보시면 주된 사무소라고 합니다.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 집단 민원 현장인데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일반 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된 장소에도 출장소의 경우에도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니까 주된 사무소는 이 경비업자가 고용하고 배치한 경비원 전부겠죠. 출장소는 그 출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이겠죠. 집단 현장은 그 집단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 폐지의 신고 부분을 보시면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연장하려고 하는 때에는 즉 그냥 20일이 넘으면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하고 7일 이내에 배치 신고서를 서장에게 제출한다. 7일, 일주일. 다만 2호와 3호 2항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는 기관과 관계없이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건 좀 이따가 볼게요. 지금 잠깐 보시면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 즉 일반 경호원과 특수경비원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가 좀 헷갈리는데 기본 베이스는 일반 경비원 기준으로 기본 베이스는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한 후에
일주일 이내에 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단. 그리고 어떤 업종의 경비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 신고서에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서장에게 제출. 특수경비원 전원의 병력 신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시험에 내기 좋죠. 어떻게 내요? 일반 경비원이 내야 되는 서류로 이런 게 있다. 로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수경비원 전원의 병력 신고서 및 다른 거 동의서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원이 아니라 일부의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제출받은 서장은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관할 경찰 관서장은 동의서 관계기관의 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각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하여 특수경비원은 병력에 관한 결격 사유가 있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행령 10조의 2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와 10조의 2, 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다. 관서장이. 이게 뭐냐? 보시면 마약, 대마, 쪽 알코올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그리고 여기는 전문의가 이런 게 있지만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 단서 조항인 이거에 해당한다고 진단받은 전문의 진단서. 이렇게 두 개.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단받은 진단서, 해당한다고 진단받은 진단서.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당한다고 진단받은 그거에 당연히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시행령 10조의 2. 이것도 포함이네요. 10조의 2.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 진단서는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전부 포함이고 해당하는 진단서는 이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중요하진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배치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배치를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를 한 날부터, 그러니까 폐지 후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서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다만 있죠? 배치 폐지 예정일에 폐지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거 경비 지도사 선임 해임이랑 똑같죠. 해임 예정일과 똑같죠. 그 날이 도래한 순간부터 해임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없다는 거를 경찰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다음으로 시청장, 서장은 뭐 요청하는 경우 확인증 발급할 수 있다. 확인증 또 나오죠? 확인증은 여기. 그리고 집단 민원 현장의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 신청.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여기 이 부분은 정말 천천히 꼼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조 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될 신임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서장에게 제출.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뭐를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가 뭘 첨부하냐? 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뭘까요? 신임교육 이수증이죠. 이거 지금 외워두세요. 왜냐면 좀 이따가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되면 안 되는 경비원의 조건을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신임교육 받지 않은 경비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경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신임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서 배치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배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서장은 이거 하나 중요합니다.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뭐 7일 전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배치 예정 일시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자는 연장하려는 경우에 48시간 전까지. 숫자 나왔죠? 시험 문제로 내기 좋죠. 하루는 너무 짧고 그래서 48시간, 이틀 정도의 기간을 준다. 배치 만료가 여기면 24시간 전까지 제출을 하면 이 배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판단 기간이 너무 짧죠. 48시간은 돼야 배치 허가 신청서를, 그 연장하는 신청서를 충분히 판단하고 알려줄 수 있겠죠. 이 숫자 중요합니다. 48. 그리고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이건 역시 어떤 연장과 같은 개념이죠. 연장이나 증원이나 같은 개념이죠. 뭔가 늘린다는 개념에서. 그래서 48. 그리고 일반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이것도 48시간 이내. 전부 시간은 48이죠. 그래서 48만 외우면 되죠. 그리고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간 제한은 없다. 지금 조문에. 근데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 문제로 지도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죠.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까지가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한 세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비원법으로 넘어가서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서 좀 조건이 다른데,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보시면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까 보시면, 자, 한 번 더 찍고 넘어가면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 배치하는 1번, 1호, 그리고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2, 3호, 그냥. 그러면 아까 제가 그냥 일반 평범한 거라고 했던 거, 배치에 있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배치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다르죠, 좀?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경비원 배치고, 여기는 보시면 배치하기 전까지, 좀 복잡할 거예요. 여기를 배치 시점이라고 보면, 배치 시점. 배치하고 나서 7일 이내였죠, 아까는. 7일 이내. 근데 1호라고 되어 있는 건 48시간 전까지 허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허가. 그리고 2호 및 3호는 배치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쭉 내려서 여기까지 신고. 이렇게 지금 3개가 있죠. 이건 했죠. 20일 이상 뭐 어쩌고. 그럼 여기 1호부터 보겠습니다. 48시간. 이게 지금 제일 빡세죠. 48시간 전까지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배치해라. 시설, 신변, 혼잡중, 집단 민원 현장. 맨 처음에 제가 분명히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했던 한 패키지입니다. 집단의 시신의 혼, 집단 시신의 혼, 뭐 집단 시신의 혼, 집단의 시신혼, 뭐 아무렇게나 외워도 되는데 어쨌든 집단의 시신혼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시설 경비, 경호 업무, 혼잡 경비는 집단 경비라는 특성상, 집단 민원 현장이라는 특성상 미리 허가를 받고 경비원 목록도 좀 보고 허가를 받고 배치해야 된다.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두 번째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 즉 일반 경호원과 특수경비원, 일반 경호원과 특수경비원은 배치하기 전까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20일 이상 배치하는 경우 배치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게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관할 경찰 관서장은
이 사망이 좀 복잡한데 천천히 보시면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분 단서가 뭐예요? 이거죠. 1호의 경우에는 48시간 전까지 해야 되고 2, 3호의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 경우 서장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부분 단서에 따른 배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배치 허가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 서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경찰관을 보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집단 민원 현장에 경찰관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유들이 있냐?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너무 대표적인 집단 민원 현장에 용역 불러서 소요행위나 이런 걸 하는 그런 장면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경비 업체를 가장해서 결격자나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까 그래서 신임 교육 이수증 제출하라 그랬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은 100분의 21입니다. 20% 넘어서 100분의 21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복장, 장비 등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장과 장비가 정해진 규칙대로 업체를 표시하고 이름표 표시하고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정장 입고 있는다던가 다른 경비업체의 옷을 입고 있는다던가 그런 약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게 예상이 되는 복장과 장비를 하고 있을 경우,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을 경우, 그런 부분들이 사유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배치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 세 개잖아요. 근데 밑에 배치를 폐지해야 되는 사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게 허가를 하면 안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아직 배치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죠. 아직 배치가 안 됐으니까. 그죠? 배치가 됐으면은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가 맞겠죠. 지금은 배치 전이니까. 우려, 걱정. 또 여기 결격자나 신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얘를 결격자가 100분의 몇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100분의 몇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하면 얘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1, 2, 3, 4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로만도 네 선지로 나눌 수도 있고 이 100분의 21을 뭐 퍼센트로 20%, 19%, 21%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경비원의 복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비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면 상당히 세세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그리고 배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배치 전에 경찰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결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배치하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배치 전에 보니까 복장이나 장비가 불량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배치 전 내용에서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면 결격자 여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배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를 한다? 경비원의 인적사항과 배치 일시, 배치 장소, 이런 근무 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근무 상황, 그냥 근무 일지, 근무 상황 기록부, 서류죠. 행정안전부령이겠죠. 행정 절차니까. 지금 잠깐 그러면 보고 빠르게 보면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서장이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 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치하거나 이미 배치를 했죠. 배치 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뭔가를 배치 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했죠. 이미 한 때니까. 과거형이죠. 과거형으로 뭔가를 했으니까 이제는 허가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겠죠. 그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결격은 또 나왔죠. 근데 얘를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한때죠. 이미 했죠. 허가가 아니라 폐지할 사유죠. 마찬가지로 신임교육도 중복이지만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여기 한때죠. 이미 했으니까 허가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죠. 폐지를 해야죠. 뭐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 사태. 이게 아까 말했던 우려죠.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 그죠? 근데 이미 했죠. 일으킨 때니까. 이미 했죠. 그 우려가 현실이 됐죠. 그럼 폐지를 해야죠, 이제. 그리고 경비업자가 이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치한 때, 배치를 이미 해버렸죠. 그럼 폐지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몇 개 겹치는데 미래형, 과거형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거 은근 헷갈립니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가 좀 중요한데, 근무사항 기록부, 근무사항 기록부는 1년 보관. 이거 저번에 했었죠. 근무일지는 1년 보관해야 된다고. 너무 오래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근무일지는 1년 보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 경비업자는 다음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냐?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일반 경비원의 뭐 처벌 뭐 그런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뭐 결격 사유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그 형의 가중처벌이라고 있는데, 형의 가중처벌. 음, 어, 이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 수행 중에 뭐, 뭐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2분의 1까지. 일반 경비원이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 어쩌고 하는 경우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이것도 형법이고, 어디 갔어? 이것도 형법이라서, 이거 은근 똑바로 안 해오면 문제 못 맞힙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일단 폭처법은 여기에만 나오고, 그냥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 그거랑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살짝 운에 기대서 많이 나오는 정답과 많이 나오는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죄를 좀 외우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게 폭행, 특수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사, 폭행치사상, 폭행치사, 예, 그, 뭐지? 뭐야, 이거. 왜 사가 있지? 아, 있죠. 폭행치사 있죠. 이렇게고요. 상해도, 상해, 상해치사, 특수상해, 중상해, 존속상해, 그리고 제 기억으로 존속중상해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체포는 체포, 특수체포, 중체포, 존속, 존속체포? 그리고 체포치사상, 그리고 감금도 마찬가지로 감금, 특수감금, 중감금, 존속감금, 존속중감금, 존속감금치사상인가? 아,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다 합치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강요, 특수공갈, 특수손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빈출오답으로는 과실치사, 과실치상, 협박, 주거침입, 강요, 손괴, 공갈, 절도, 강도, 그리고 범단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 협박은 일반 협박이고 이 협박은 특수협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주거침입도 일반 주거침입, 이 주거침입은 특수 주거침입. 그래서 오답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충 이게 지금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답은 옳은 것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빈출 오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거의 맞고 그리고 이제 명부에 없는 자를 업무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배치하는 경우 신임교육 이수한 자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관서장은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배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치하거나 배치 허가 신청의 내용이 거짓일 때 결격 사유를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으로 배치했을 때 신임교육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배치했을 때 위력 흉기 집단적 폭력 사태 그리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비원 배치했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이항각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항각호라는 건 여기에요. 시신혼, 집단의 시신혼, 일반 경우 특수경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집단의 시신혼, 일반 경우 특수경비는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한 각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해당되고, 이한 각호,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거에 해당한다. 그,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에는 이 세 개가 해당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아니다. 7항을 위반했다는 뜻이 이거니까요. 2항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신임교육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도 체크해가면서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애매하죠.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는 신임교육 이수증 제출하고, 특수경비원 같은 경우에도 법에 신임교육 받지 않은 사람은 종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 일반 경호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죠. 그 채용을 하고 나서 신임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배치하는 게 원래 순서긴 하지만, 이 이항 각호 같은 경우는 좀 더 경찰에서 뭔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항 각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때를 넣긴 했지만,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파고들 필요 없이 그냥 저희는 이런 게 보이면 그냥 배치 폐지 사유로 막 법학적인 부분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파고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보이면 배치 폐지 사유라는 거, 배치 허가 불가 사유가 아니라, 허가를 안 하는 사유가 아니라 폐지 사유라는 거, 그것만 딱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